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총을 하루 앞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당의 개혁 방안,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임기는 개혁이 완수되는 시점이다. 지금 정해져 있는 시점은 6월 30일이 맞죠? 맞죠. 그러나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연장하려면 사실은 본인이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에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죠.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걸 거쳐서 연장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왜 너무 서둘러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임기를 정했다 하는 차원에서는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대단한 논란이 있을 거고요. 네. 결국은 의원총회나 아니면 당 사무처를 통해서 자 비대위 체제로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 체제로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까지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6월 말까지 그 예정돼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당의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최종 결론을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총이나 아니면 뭐 최종적으로는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뭐 전국위원회나 뭐 그런 걸 열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당한 기간 좀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근데 그 진통은 국민의힘이 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라서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9월 초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더 하지 않고 전당대회 하겠다. 새로운 지도부를 9월 초에는 뽑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그 불협화음, 그 어수선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당론 투표 사안, 당심, 민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심과 민심의 반영 절차를 좀 구축하겠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에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 또한 공천 과정의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견에서 이제 구주류와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첫 번째 항목, 지도체제를 놓고 구주류와 반대되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은 9월 초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친한계, 새로운 주류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구주류의 주장은 12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12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 이게 부딪히는 거고 이 내용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충돌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당의 주도권을 누가 주는지에 결정적인 좌우되는 게 비대위 체제냐 전당대회냐인데 저는 사실 선거 전부터 가장 걱정됐던 게 이런 모습이었고 네. 그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쭉 밀고 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당 내에서 지금 있는 문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고 지금 비대위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놓지 않는다. 이제 네. 이런 이미지가 갈 수 있고 그럼 당원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때 당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이
국민의힘을 쇄신했다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비대위 체제가 연장이 될수록 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쇄신도 그렇고 앞으로의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을 하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던진 뭐 화두는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화두도 던졌는데 이게 뭐 바로 관철될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지도부가 그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꼭 9월로 못 박을 필요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당기든 미루든지 간에 전당대회는 해야지 국민의힘이 새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비대위 체제를 쭉 길게 가는 것보다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최봉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구주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연말까지 비대위거든요.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새 체제가 치른다는 거는 양쪽 다 의견 일치예요. 그러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초 네. 전당대회. 그다음에 구주류라고 하는 이른바 뭐 친윤 위주의 그 주류들은 연말 이렇게 연말. 되면 그 차이가 3개월 차이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3, 4개월 차이인데 뭐 그거 의견 접근이 안 되라는 법이 없죠.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다시 얻느냐 얻지 못하냐 하는 거는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사실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네.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냐 전당대회를 새로 여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도 뭐 의원총회든 아니면 전국위원회를 임시로 열어서든 그렇게 되든 당의 총의로 결정을 해서 그 국민 앞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비교적 빨리 그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계파 갈등이 계속 지연되는 인상을 줘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의견 이걸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구주류도 3개월 정도 당겨지는 거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들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는. 아니 그러니까 것 이제 오늘 같- 의원총회에서 같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한 그 3, 4개월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주류도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르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이 구주류지 저게 언론식의 표현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는데 구주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심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한동훈계는 한동훈이라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네. 구주류는 지금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뚜렷한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는 이 진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당원 총의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 바로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실패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문제점들 이 부분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구자란 변호사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입당해가지고서 후보로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입당을 하고 사실 그 서류들을 준비할 시간 자체도 안 돼요. 근데 새벽 3시에 새벽 1시, 3시 뭐 이랬죠. 그렇죠. 네. 그때 공고가 나오고서 그걸 지원해서 단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 발급받아봐서 아는데 즉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고 나면서 준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부당한 뭐 후보 과정 뭐 이렇게 그 부당한이라는 거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이드라인을 줬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설전을 벌이지만 사실 상식에 벗어난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기 싸움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주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무감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됐던 게 아닌가. 요 정도 생각은 합리적인 추측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누가 주도했는가, 누가 뭐 언질이 있다거나, 뭐 이제 이때쯤 공고 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주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당내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후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소위 김나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번에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나윤을 특정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자, 물론 뭐 이제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은 다 뭐 무거우냐 조금 가벼우냐 뭐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되죠. 그러나 그 책임을 김재섭 의원 개인이 묻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역시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김재섭 의원도 누구누구 물러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자 국민의힘이 재탄생하고 황골탈퇴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본인이 국민들 또는 당원들한테 그 뜻을 물어서 저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섭 의원이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누구누구 자기가 이렇게 딱딱 찝어서 물러나라 이럴 것이 아니고 당원들한테 김나윤이 선택을 못 받도록 본인이 설득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본인이 출마를 하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 이런 김나윤 같은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했더니 실패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당원들 보고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당원들의 선택 이런 걸 외면한 채 네. 누구누구 물러나라 이런 거는 저는 적당한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저 사람들이 그 물러나야 되고 다시 이 당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당원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통해서 네. 본인들이 당권을 잡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밝히는 게 맞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많은 당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같이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사태를 만든 데는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일화라는 약속을 깨고 그 명분을 깨고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던 후보 간의 문제들도 이참에 제대로 짚어냈으면 좋겠습니다.